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과제 했던 부분 지금 채점을 해봤고요. 틀린 문제 이렇게 좀 고민해봤는데, 그 94페이지부터 앞에 것도 있긴 한데 다 지금 문제가 같은 유형이 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94쪽부터 98, 101페이지까지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좀 질문했던 문제들, 또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들, 이거 대표 문제들 몇 개 이렇게 선생님이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인수분해 하는 거죠. 지금 인수분해 단원이니까. 한번 볼게요. 94쪽에 있는 이제 3번부터 제가 보면은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이나 또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2차식 같은 경우 더 요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곱해서 요놈 더해서 요놈 뭐 이렇게 찾는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아니면 합차 공식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제 조금 얘는 이제 그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상,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4개 이상일 때는 일단은 인수분해를 이제 볼 때는 가장 뭐 항이 뭐 3개든 4개든 5개든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가 있는지부터 일단은 보고요. 공통인수가 있는지 쭉 한번 스캔을 하는 거. 공통인수가 얘는 없네요. 공통인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짝을 뭐 이렇게 둘둘 짝을 맞추거나 짝을 뭐 항이 4개면은 3개 하나 뭐 이렇게 맞추거나 그 짝을 어쨌든 잘 맞춰서 뭔가 공통인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인수분해 공식을 인수분해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나오느냐. 그 짝을 이렇게 뭐 잘 맞춰도 둘둘 맞춰도 어떻게 맞춰도 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공통인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니까는 이 숫자가 여기 마이너스 1이지만 1, 6, 9 이런 게 6하고 9가 뭔가 관계가 있죠. 6의 반의 제곱이 9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짝을 맞춰서 x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이렇게 세 개를 짝을 맞췄더니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6하고 9 이렇게 우리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되는 그런 숫자가 많이 하다 보면 바로 나와요. 6하고 9나 뭐 4하고 4, 그러니까 반의 제곱이 되는 거. 그렇죠? 2하고 1, 또 반의 제곱. 8은 뭐 반의 제곱인데 8하고 16, 뭐 이렇게 그런 조합도 있어요. 그거를 많이 쓰다 보면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이죠. 그럼 요건 어떻게 돼요? 어떤 놈을 제곱한 거에서 어떤 놈을 제곱한 걸 뺀 거니까 제곱에서 제곱을 뺀 거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뺄 때는 이제 여기다 전체에다 빼는 거니까 부호를 둘 다 반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어렵진 않는데 많이 나오는 뭔가 짝을 잘 맞춰서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 다음 문제는 얘도 뭐 방법이 선생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풀어주지만은 꼭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도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일단은 짝을 맞춰는 걸 한번 먼저 고민해 볼게요. 일단은 공통인수로는 절대 뭐 안 묶이죠. 공통인수는 안 묶여. 그래서 짝을 어떻게 잘 맞춰볼까 하는데 머릿속으로 무조건 막 시작부터 하지 말고 일단은 눈으로 보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4고 4고 1이에요. 그러니까 요 2x를 제곱한 거고 y를 제곱한 거니까는 2배의 요놈 하면 이게 나오니까 일단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2x 더하기 y 뭐 이런 거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도 그런 꼴이 있네요. 머릿속으로 그런 게 이제 딱 한번 스캔하면서 뭔가 그렇게 해서 묶어지겠구나, 뭔가 나오겠구나 하는 게 머릿속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요놈을 2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으로 우리가 짝을 맞춰서 볼 수가 있고, 이 두 개도 이 두 개대로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2x 더하기 y, 그렇죠?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치환을 하라고. 2x 플러스 y를 a라고 치환할게. a라고.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렇게 어떤 2차식이 나오고요. 2차식이. 요거는 인수분해할 수 있죠.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걸 찾으면 되죠. 곱해서 마이너스 6은 3하고 2인데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a 마이너스 3 a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렇게 끝이 아니라 a 대신에 다시 2x 플러스 y를 a를 시작한 거니까 다시 돌려놔야 되겠죠. 환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2x 더하기 y에다가 3을 한번 빼고 2x 더하기 y에다가 2를 한번 더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그 섹션 자체가 어떤 치환을 하거나 얘도 사실은 뭐 요거를 치환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냥 한 거고 그 어떤 조금 복잡한 부분이 뭐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 이렇게 2x 플러스 y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 나오고 그러면 그거를 한 문자로 이렇게 치환하면은 그냥 어떤 한 문자에 관한 이제 2차식이 나오고 인수분해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네, 그걸 이제 연습하는 그런 단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봤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도 이것도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 다른 방법은 선생님이 요거 할 때 해볼게요. 요거 할 때 얘도 같은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치환하는 걸 아마 의도한 문제 같아요. 5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x-y의 제곱이고 x-y가 여기 있고 여기 x-y가 있고 x 플러스 y가 또 여기도 있어요. 똑같은 게 막 이렇게 여기 나오고 또 여기 나오고 그러면은 치환을 할게요. 헷갈리니까 얘를 a라고 치환하고 얘를 b라고 치환할게요. 그냥 그럼 뭐가 되냐면은 2a제곱 마이너스 5ab 마이너스 3b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곱해서 2a 제곱 되는 거 찾고요. 그럼 2a랑 a랑 이렇게 얘도 사실은 여기 a 이렇게 뭐 써도 돼요. 그래서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 이렇게 간 거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일단은 3b하고 b 이렇게 써볼까요? 그래서 안 되면 이걸 바꿔보고 얘는 고정시키고 얘를 바꿔보고 해서 찾을 건데 조합을 x자로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찾을 건데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도 안 되고 여기다 붙여도 안 되네요. 마이너스 5는 그렇죠? 그래서 3b하고 b를 위아래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바꿔보고 이렇게 해서 되는 조합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6ab 플러스 ab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네요. 그쵸? 2a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6ab 플러스 ab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5ab 나오죠? x자로 곱해서 더하면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b a 마이너스 3b 이렇게 인수가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입해야 돼요. x 마이너스 y a 대신에 x 마이너스 y b 대신에 x 플러스 y 계산하면은 그냥 암산을 해볼게요. 3x 2a랑 요거랑 더하니까 마이너스 y 요거 하나랑 얘랑 요거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요거 마이너스 2가 공통으로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2를 하나 빼내서 맨 앞에다 마이너스 2 쓰고요. 3x 마이너스 y x 플러스 2y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겠네요. 이렇게 자, 선생님이 뭐 계산이 혹시라도 뭐 틀렸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 보면 돼요. 선생님이 선생님도 계산을 막 잘 하지만 또 선생님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계산 뭐 틀렸는데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따라하고 그러지 말고 계산이 혹시 내가 암산으로 한 거 좀 잘못되거나 했으면은 다시 여러분들 수정해서 다시 잘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94페이지에 있는 요 문제들은 치환하는 어떤 문자 조금 복잡한 한 문자가 아니라 어떤 2개 이상의 항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거를 한 문자로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면은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그 다음에 주의할 건 뭐라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원래대로 꼭 돌려놔야 돼요. 문제에서 x, y로 나왔으면은 답도 x, y로 표현돼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만 쓰면 안 되죠. 문제에서 출제한 사람은 요 a라는 뭐 문자와 b라는 문자를 몰라요. 답 채점할 때 이거는 이제 틀린 거니까 이렇게 꼭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고, 돌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봐야 돼. 인수분해가 더 안 되는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될 수도 있어요. 얘처럼 마이너스 1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또 끄집어내야 되고, 이 안에서 또 인수분해가 되면 그것까지 해야 돼요. 인수분해는 안 될 때까지 하는 게 답이에요. 오케이? 6번은 96페이지 볼게요. 96페이지에 6번 한번 보면은 어떤 이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상수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a로 올 수 없는 것은 이런 거예요. a로 올 수 있는 게 많아요. 응? 뭐냐면 이제 곱해서 15 되는 게 5하고 3이요. 그러면은 8도 되고요. 그쵸? 더해서 되는 거 다 되는 거죠? 그럼 a로 가능한데 8도 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도 되는 거고, 곱해서 15 되는 거니까 1하고 15요. 그러면 16도 되고, 마이너스 16도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그죠? 또 뭐가 있을까? 곱해서 15 되는 거는 요게 단가요? 그럼 저거가 아닌 거 이제 그쵸. 1번, 3번, 4번, 5번은 되는데 15는 될 수가 없네. 15는 A로. 그쵸? A로 10은 될 수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종종 또 나와요. 이렇게 하나가 안 좋아지고 곱해서 15가 되는 것들 중에서 더해서 이제 가능한 것들. 오케이? 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다 되는 거죠. 8도 되고 A가 8도 되고 인수분해가 되려면은 8도 되고 마이너스 8도 되고 16도 되고 마이너스 16도 되고. 그래서 어떤 문제는 뭐 이 중에서 A로 가능한 것 중에 가장 큰 걸 뭐 쓰시오. 큰 거 이렇게 구한 다음에 16. 뭐 이런 게 있겠죠. 아니면 가능한 거는 모두 몇 가지냐? 4가지. 이렇게 문제를 좀 변형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해서 어떤 상수가 되는 것들 중에 더해서 되는 것들의 어떤 경우, 그거 잘 따져서 보면 돼요. 우리가 아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좀 4가지가 나오는 거.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복고동분. 그 다음에 96페이지 97페이지죠.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4번.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 이걸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이따가 배운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요는 0이 없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거는 그냥 간단히 2차식 그러면 돼. 2차식. 오케이? 2차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걸 배운 거예요. 2차식 나오고 요것들을 인수분해하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2차식. 근데 는 0.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단원에서 이따 조금 나올 건데, 2차식인데 등호가 있어서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2차 방정식. 근데 그거 안 배웠는데 나왔어요. 2차 방정식 우리가 지금 아직 못 구해. 이걸 만족하는 x를 나중에 구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못 구해. 못 구하는데 이거 만족하는 x가 뭐냐? 못 구하는데 그걸 막 대입해서 구하는 건 아니겠죠. x가 얼마네? x가 뭐 예를 들어서 암산을 해보니까 2 이런 건 되네요. 2 내기가 되네요. 2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6은 0. 이거 되네요. 그 x가 2 우연히 찾았어 내가 그냥. 그래서 2를 대입해서 나왔어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얘는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내가 얘를 만족하는 x를 그냥 쉽게 그냥 구한 거고,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쵸? 근데 어떤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문제는 근이 막 간단하게 구하지 못하는 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또 우연히 그냥 구한 것 뿐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면 안 돼. 나중에 저 2차 방정식 배웠어요 해도 2차 방정식을 배웠어도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근을 막 구해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뭐 근이 간단하면 모르겠지만 근이 간단하지도 않을 거고요. 이거 만족하는 x가 못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냥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숫자를 먼저 보세요. 숫자를. 아니 x-1이고 여기가 뭔가 6이 있어. 6도 있고 6도 있고 뭐 이런 게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것도 보니까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고 x제곱 플러스 x예요. 차수가 다르지만 3차, 2차, 2차, 1차 뭔가 1차이 나는 것도 뭔가 공통점이 있네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를 끄집어내서 볼게요. 얘가 6인 거예요. 넘기면.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뭐냐면 여기다 x를 곱하면 양변에 x를 곱하면은 x를 이렇게 곱하면은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이 나오고 얘는 6x가 돼요. 그쵸? 그 3차, 2차 있는 것보다는 그 두 개를 1차, 6x 이렇게 바꾸면 식이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그쵸?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뭐 많이 풀어서 무작정 많이 풀어서 똑같은 유형, 이런 유형을 막 한 100문제 풀고 또 이런 유형도 100문제 풀고 이런 유형도 100문제 풀고 그렇게 공부하면 힘들어요. 응? 그럼 유형이 뭐 한 3-4가지밖에 없을까? 유형이라는 거는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만들면 다 유형이죠. 한 단원의 유형이 뭐 한 어떤 문제 유형이 뭐 한 3-40가지야. 예를 들어서 더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유형에 익숙해지려면은 뭐 100문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유형으로 막 뭐 외워서 하려면은 한 3-40문제 풀어야 되고 그러면은 유형이 뭐 30-40 유형이라고 하면은 한 1000문제는 풀어야 그 한 단원에 관련된 문제들을 완벽하게 뭔가 좀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한 단원만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 그 과정이 3학년 1학기 과정이 한 단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단원이 있으니까 4,000문제, 5,000문제만 풀어야 돼요. 그 푼다고 해서 근데 그게 다 자기 거가 되지도 않아요. 풀 힘들고 그러면은 고3까지 1년에 2학기씩 있고 고등학교 때는 책 한 학기에 한 과정 책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막 몇만 문제를 막 다 풀고 그걸 다 외워야 돼?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못해요. 선생님도 그렇게 안 해. 수학을 공부하는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아이디어를 잘 그리고 그런 접근 방법을 잘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되는데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냥 항상 기본 베이스는 간단하게 할까? 이런 거예요. 일단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할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별다른 다른 유형이 아니에요. 그냥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할까? 복잡한 채로 두지 말고 헷갈린 채로 두지 말고 간단하게 내가 안 헷갈리게 안 헷갈리게 시완도 하고 알겠죠? 3차보다는 이렇게 1차로 바꾸는 게 훨씬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차수가 큰 거를 막 갖고 노는 것보다는 차수가 작아지는 게 훨씬 좋다고요. 그렇죠? 문자가 3개, 4개 있는 것보다는 문자가 2개나 하나로 이렇게 줄어들게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수학의 기본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기본은 어떤 유형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식을 잘 보고 숫자를 잘 분석을 하고 왜 6일까? 여기가 6이어서 6인가? 이런 것도 잘 보면서 이런 게 좀 관계가 있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걸 뭐 외워서 나중에 똑같은 거라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이 준식이 x제곱 플러스 x제곱이 요거랑 뭔가 비슷해 보여서 내가 이렇게 바꿨더니 6x라는 조금 더 간단한 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6x 마이너스 6으로 분자가. 그쵸? 그랬더니 바로 나오네요. 6으로 묶어주면은 약분이 돼서 그냥 6 이렇게 나오네요. 뭐 x를 대입한 것도 없고. 그쵸?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약분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항상 뭐 이렇게 돼서 없어져서 숫자가 딱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야 나와요. x가 살아남으면 안 돼. 우리가 x를 못 구하니까. 나중에 뭐 2차 방식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뭐 나올 수도 있죠. x로. 그럼 x 이제 구해서 대입하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만 지금은 못 구하니까 이렇게 사라질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복잡한 놈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하려고 뭔가 시도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뭔가 안 보이던 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물론 문제를 과제 그 선생님 내주는 과제랑 이렇게 수업 시간 하는 거랑 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유형이라는 게 뭐 보이기도 해요. 그럼 괜찮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그런 게 이제 자기 거가 되면은 좋죠. 근데 그거만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서 유형을 막 외워야지. 유형 1번, 유형 2번, 뭐 유형 19번 뭐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고.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2차식이에요. 2차식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짝을 맞출까? 얘처럼 뭐 두 개든 한 개, 세 개든 뭐 얘는 이제 한 개, 다섯 개니까 뭐 두 개, 세 개든 짝을 이렇게 맞춰서 할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전에 뭐라고? 공통인수가 있는지 보라고요. 공통인수가 없어요. 그 과정은 꼭 봐야 돼요. 일단 쭉 눈으로 한 0.5초 쭉 스캔한 다음에 공통인수가 없네? 그 다음 짝을 맞춰서 할 수 있나? 짝을 어떻게 맞출까? 이렇게 짝을 맞추면 얘가 뭐 합차공식 나오나? 근데 해봤자 이거 안 나와. 그쵸? 합차공식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짝을 뭐 맞춰도 안 되고 공통인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을 쓰면 돼요. 얘도 그렇게 써도 돼요. 이제 얘도 이 방법으로 똑같은 결과는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한 문자에 관해서 x도 있고 y도 있어요. 그쵸? 그럼 차수가 근데 둘 다 2차예요. 그럼 아무거나 상관없어. 아무 문자나 상관없지만 우리가 기왕이면 x로, 특히 또 얘는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얘가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x가 두 개 있고요. 요거 먼저 얘 하나 있는 거 쓰고 남은 거 쭉 써야 돼요. 남은 거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5y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돼요. 얘도 별로 안 보이는데요. 그러나 얘는 뭐냐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같은 거예요. 생긴 게 2차, 1차 상수항 요런 거예요. 2차, 1차 상수항 아닌데 y가 있는데요. y를 이제 숫자처럼 생각하면 x 입장에서는 2차, 1차 상수항이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해서 얘, 더해서 얘 되는 거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야 이제 인수분해, 그렇게 되면 A, B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곱해서 얘 되는 걸 먼저 찾아야죠. 우리가 항상 곱해서 되는 걸 먼저 찾는 거예요. 곱해서 얘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얘는 뭘 곱해서 되느냐? 근데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묶을게요. 부호를 반대로 그렇게 가면 되겠죠. 일단은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묶어볼게요. 곱해서 얘가 되는 거를 찾는 게 바로 인수분해예요. 2차식에서 곱해서 얘가 되는 걸 찾는 게 바로 인수분해잖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만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얘도 15라는 걸 인수분해한 거예요. 손인수분해. 15는 5하고 3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오케이? 손인수분해에서 그 약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럼 곱해서 6 더해서 마이너스 5 되는 게 많이 했어요. 이거 똑같은 것도 했어요. 그래서 3하고 2인데 마이너스 그쵸? 그래서 y 마이너스 3 곱해서 y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인수분해가 되죠. 얘가 그쵸?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든 붙여줘야 되는데 더해서 1 해야 돼. 더해서 1 어디다 붙여주면 될까요? 요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y 더하기 3이고 y 마이너스니까는 y는 없어지고 더하면 1 나오네요. 그쵸? 오케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x 요거 빼기 y 더하기 3 요거 하나랑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쵸?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응?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게 중학교 과정은 사실 학교 시험 뭐 대비하고 할 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중학교는 아까 말한 유형 뭐 이런 걸로도 좀 커버가 돼요.
유형이 중학교 과정은 유형이 이렇게 뭐 많지는 않거든요. 그거에 뭐 약간 변형된 버전 뭐 이런 거라서 문제만 많이 풀어도 은근히 되긴 해요. 그래서 착각을 하죠. 아, 문제 많이 그냥 풀고 뭐 유형 외우니까는 학교 시험 그래도 뭐 그래도 잘 나오던데요. 고등학교 과정 가면은 고등과정은 그게 이제 안 통하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이 뭐 잘한 뭐 그래서 그래도 한 A는 나왔어요. 뭐 80점 이상 나왔어요. 뭐 90점 이상 나와서 이러다가도 고등학교 가면은 반토막 이상 나는 거죠, 점수가. 응? 조금 학교 시험에 따라서 뭐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신 같은 경우 중학교 때 뭐 80점, 90점 뭐 왔다 갔다 했어요. 어쩔 때 95점 맞았어요. 이러다가 고등학교 가면은 60점, 70점 잘 나와야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수능 같은 거는 뭐 더 많이 틀릴 거고요. 어떤 유형으로 뭔가 그냥 연습을 통해서만 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수학 자체를 우리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유형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유형은 잘 보세요. 어떤은 많이 나오니까 유형을 할 때 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얘나 얘도 그렇고 한 문자에 관한 내림 자수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나와 이렇게 돼요. 응? 짝을 맞춰서 할 수도 얘는 짝을 맞춰서 못하지만은 짝을 맞춰서 했어요. 여기 짝을 맞춰서 했어요 하는 것도 이렇게 해도 돼요. 응? 그래서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해서 곱해서 얘 더해서 1 이렇게 되는 거 찾는 거 많이 나오니까 잘 보고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볼게요. 98페이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가 우리가 똑같은 문제 그전에는 요 놈이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질 때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5는 x 플러스 a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거든요. 지금 곱한 것도 인수고 1도 인수고 어쨌든 얘를 인수로 가진다. 인수분해 하면 얘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가 x 플러스 a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24는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몫이 8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쵸? 24는 3을 약수로 갖는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8도 약수로 갖는다. 그러니까 어떤 약수로 갖는다라는 말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거 인수라는 말이 약수랑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얘를 인수로 갖는다 이런 말이 같은 말이에요. 전혀 뭐 헷갈릴 필요 없고. 그럼 결국 얘가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다. 그때 k를 구하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지 근데? k의 값을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1이고 x제곱이니까 여기가 이제 k를 모르지만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모르는데 뭐냐면 x자로 하는 거니까 x자로 얘는 1이니까 안 되고 곱하면은 k가 되지만 더하면은 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쵸?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그럼 k는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이네요. 그쵸? 그래야 곱하면은 k 더하면은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3하고 더해서 2가 나오는 건 마이너스 1. 그쵸?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 고1 때도 이게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 하는 과정이 고1 때도 똑같이 나와요. 고1 때도 똑같이 인수분해 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도 똑같이 나올 거고요. 조금 더 복잡한 것도 이제 나오겠죠. 다만 3차, 4차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1 애들한테 이제 이걸 풀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하고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인수 정리에서 정리를 몇 개 또 배워요. 그러면은
그냥 사실은 여기다 얘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0이 나오면 돼요. 근데 그건 나중에 또 고등학교 가서 하면은 언급을 할 거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냥 하는 거고요. 19번 한번 볼게요. 19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여기고요. x, y, z가 곱하면 3이래요. 근데 요걸 구하래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뭐 중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 중에 뭐 고2, 고3들 나름 막 수학을 이제 많이 나름 열심히 하는데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안에서 못하는 아이들도 뭐 대부분이지만 나름 막 뭐 학원도 다니고 수업도 듣고 뭐 나름 뭐 숙제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많이 안 올라. 맨날 수학을 잘 못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 문제를 이제 풀 때마다 맨날 틀리는데 어떻게 푸냐면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이제 막 풀어도 안 되는 거야. 많이 문제는 외워서만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 이게 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곱하기네. 그럼 곱할까? 그냥 보이는 것만 하는 거,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만. 이것도 이렇게 나왔어. 그럼 합작하고 바로 가면 되지만 이렇게 나온 거를 제곱이네. 막 제곱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수학 문제를 못 풀죠.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를 조금 고민하고, 숫자에 따라서 6, 똑같은 6이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숫자가 의미가 다 있거든요. 이게 숫자가 바뀌면은 얘는 6인데 얘가 3 이런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막 바뀌면은 못 푸는 거. 문제를 막 내가 만들어야지 해놓고 이 숫자 바꿔봐야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왜 여기에 왜 6이 있을까? 왜 6이 똑같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문제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데, 보자마자 막 전개부터 하고 전개하면 복잡해요. 자, 이거 전개하고 막 전개하면 항이 막 8개가 나오는데, 응? 그걸 어떻게 해? 못하지.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전개부터 하지 말고, 전개를 뭐 해야 될 수도 있어, 나중에는. 나중에 필요하면 하는 거고. 잘 볼게요. 근데 x랑 y랑 z랑 더하면 0인데, 여기는 x랑 y까지만 더했고, 얘는 y랑 z까지만 더했고, z랑 x까지만 더했어요. 그럼 얘는 잘 보면은 두 개 x랑 y랑 더해진 거는 결국 마이너스 z로 바꾸면 돼요. 그쵸? 그쵸? 그러면 항이 두 개가 있는 것보다 하나가 훨씬 편하잖아. 그쵸?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y 더하기 z는 x를 넘기면 마이너스 x예요. 그쵸? 얘도 마이너스 y예요. 그러니까 항이 두 개 곱해졌던 게 하나 곱해진 걸로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었어. 그쵸? 즉 얘는 마이너스 x, y, z랑 같고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쵸? 오케이? 뭐 이런 문제 이제 나오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이렇게 활용하는 거. 그래서 x 더하기 y 복잡한데 이걸 전개를 하면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갈까?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z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23번은 2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 30과 40 사이의 두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걸 찾아라. 그래서 2의 20제곱 마이너스 1을 막 계산을 막 해. 2의 20제곱이 2의 10제곱의 제곱이니까 1024 곱하기 1024. 뭐 그러면은 뭐 나와요. 뭐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하면 뭐 어제 해봤는데 얼마였더라? 100만 억 뭐 이런 단위였나? 뭐 요새 한 100만 정도 되겠다. 그거를 막 소리수분해하고 시험 많이 걸리죠. 그렇게 하라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는 여기 막 40제곱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계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인수분해를 우리가 할 수 있죠. 합차 공식으로 2의 20제곱은 2의 10제곱의 제곱이거든요. 그렇죠? 얘는 2의 10제곱 더하기 1,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또 이건 그대로 쓰고요.
이게 10제곱 더하기 1을 그대로 쓰고 얘는 이게 5제곱 마찬가지로 이게 5제곱 더하기 1 이게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계속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얘 계산했을 때 얘가 31이고 얘 계산하면 얘가 33이네요. 딱 나왔네. 30과 44 이게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두 개 딱 구했네. 그쵸? 31과 33으로 나눠 써주는구나. 이렇게. 이런 문제도 나오는 여기 있는 그 선생님이랑 지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이따가 또 답을 맞춰볼 RPM이나 심플 자이스톤이나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그 답을 여러분들 답을 맞춰볼 건데 틀린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민해 보면 아마 이거랑 거의 유사한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똑같은 문제일 수도 있고 숫자까지 똑같은 문제도 있고 찾아보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잘 보면 오늘이 대부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자, 일단은 RPM하고 선생님이 답지를 오늘 스케일 한 거를 답지를 나눠줄게요. 답 불러주는 것보다는